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2천만 원, 전세 4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대출 가능액이 2억 원이래요. 왜냐고요? 전세 대출 2억 5천만 원이 DSR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세 살면서 내 집 마련하는 전통적인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 살 경우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스트레스 금리가 3%로 2배 올랐다는 겁니다. 오늘은 전세 대출 DSR 포함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례로 분석하고 그럼에도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정확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됩니다. DSR이 뭐냐고요?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정부는 이를 40% 이내로 제한합니다. 연소득 1억 원이면 연간 4천만 원까지만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만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까지 포함됩니다. 전세대출 3억 원이면 연간 이자가 약 1,200만 원입니다. DSR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충격적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김 과장님 연봉 1억 원입니다. 노원구 전세 5억 원 아파트에 살면서 전세대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남 15억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DSR 40% 기준으로 연간 상환 가능액은 4천만 원입니다. 전세대출 이자 연 1,200만 원을 빼면 2,800만 원만 주담대 상환에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 3%를 더해 실제 금리를 7%로 계산하면 대출 가능액은 고작 2억 원입니다. 15억 아파트를 사려면 13억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봉 1억인데 현금 13억이 어디 있나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기존 1.5%에서 3.0%로 2배 인상됐습니다. 실제 대출 금리가 4%라도 DSR 계산할 때는 7%를 적용합니다.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대출을 막는 효과입니다. 신혼부부 박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5천만 원, 성동구 전세 6억에 살면서 전세 대출 4억을 받았습니다. 마포구 12억 아파트를 사려고 했죠. DSR 계산 결과 전세 대출 때문에 주담대는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주택자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무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있으면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스트레스 금리 3% 적용은 똑같습니다. 32살 미혼 직장인 최 씨, 연봉 7천만 원입니다. 구로구 전세 3억에 살면서 전세 대출 2억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6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왜 정부는 이런 극단적인 규제를 만들었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집값 억제입니다. 전세 살면서 갭 투자하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겁니다.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을 막으려는 거죠. 문제는 선량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우리나라 주거 사다리의 전통인데 이게 완전히 막힌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되니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전세 문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대신 반전세나 월세 문의가 늘었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역설적으로 전세 시장 붕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갭 투자자들이 역전세 위험에 빠지며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혼란스럽습니다. 한시중은행 PB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고객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연봉 1억인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다들 화를 내죠.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10월 15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이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으니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전세 4억을 보증금 1억, 월세 200만 원으로 바꾸면 전세 대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DSR 여력이 확보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연봉 9천만 원인 이 대리는 전세 4억을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세 대출 3억이 사라지면서 DSR 여력이 생겼고 8억 아파트 구입 시 4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부 각자 대출받는 전략입니다. DSR은 개인별로 계산됩니다. 부부가 각자 DSR 한도까지 대출받으면 총 대출액이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 정시 사례입니다. 남편 연봉 8천만 원, 아내 연봉 6천만 원. 각자 DSR 한도까지 대출받아서 총 5억을 확보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전세금 반환 후 매수 전략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전세금을 돌려받고 그 돈으로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넷째, 비규제 지역 우회 전략입니다. 수도권이라도 비규제 지역은 전세 대출 DSR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파주, 포천, 연천 등이 해당됩니다. 35살 김 과장은 서울 직장이지만 파주에 집을 샀습니다. 출퇴근은 1시간 30분 걸리지만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전세보다 파주 자가가 낫다고 판단한 거죠. 다섯째, 중도금 대출 활용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별도로 나옵니다. DSR과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 구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마다 DSR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A은행에서 안 되면 B은행, C은행도 알아보세요.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조건인데 대출액이 1억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시점도 중요합니다. 연초에는 은행들이 여유가 있어서 대출이 수월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한도가 소진되어 어려워집니다. 정부 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 반응이 너무 차갑자 정부 내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 전세대출 DSR 포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DSR 계산 시 전세대출을 50%만 반영하거나 실수요 목적이 확실하면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입니다. 조건이 어려워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대출 한도에 맞춰서 집을 구하세요. 서울 강남 대신 노원, 도봉도 좋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도 괜찮습니다. 작은 평수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지금 사는 집이 평생 살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차근차근 갈아타면 됩니다.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더 가팔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전세대출 DSR 포함의 충격적인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전세 살면서 집 사는 시대가 끝났다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시한 5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면 기회는 있습니다. 월세 전환, 부부 각자 대출, 비규제 지역, 분양권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세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계산이 중요합니다. DSR을 정확히 계산하고 여러 은행을 비교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세 살면서 고민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청약 가점 84점 만점자도 떨어지는 서울 청약의 충격적 현실을 다루겠습니다. 청약도 이제는 로또가 됐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